안녕하세요. 건강을 읽어주는 여자 예담쌤입니다.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분노와 울분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어 우울증과 질병이 되어서 삶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놓아버림이라는 이 책의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는 무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심리적 원인이 되어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편두통이나 관절염과 고혈압은 만성적으로 억제한 분노가 병이 되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데요. 제 지인 중에도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애를 끓이다가 받으러 다니면서 병이 생긴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저자의 실험 연구에서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리는 방법을 지도받기 전과 후에 혈압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고혈압이 있는 참가자 모두의 혈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용서 프로젝트에서도 분노와 울분을 포기하는 것이 심장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북아일랜드의 종교적 싸움에서 희생된 자녀의 부모들이 분개심 놓아버림을 배운 결과 그들의 심장이 튼튼해지고 체력의 수치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노심을 용서로 바꾸면서 그 용서가 심장을 치유한 것입니다. 분노와 울분이 육체와 감정 에너지의 흐름과 뇌혈관 순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노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한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 이혼 후에 분노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어 올라 그 분노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약한 내 몸이 병이 들까봐 용서하려고 무척이나 애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미움은 우리가 정당한 분노라고 여기길 바라고 마치 도덕주의자가 붕괴하는 모습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도덕적인 붕괴함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만족과 자부심으로 지탱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확실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분노하면서 일시적으로 하찮은 저질 만족을 얻고 있지만 근육 테스트를 해보면 자신의 감정과 육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며 만성적인 분노와 울분으로 치르는 대가는 질병과 때이른 죽음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옳다는 작은 만족에 그런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을까요? 결코 우리 자신은 이런 대가를 치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자의 경험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역시 몇백 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가 정확히 그런 경우였다. 나는 빌려준 사람으로서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하는 데서 하찮은 만족을 얻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한 다음 나 자신이 얻는 이득을 항복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했다. 자신이 얻는 이득이 상대방이 빚을 갚지 못하게 막고 있음이 분명했다. 끊임없이 항복해 돈 거래 자체를 완전히 놓아버리자 빌려준 돈을 선물로 보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인정하건대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 돈이 필요했다. 빌려준 돈은 그냥 선물한 셈치고 돌려받을 기대를 놓아버리면 어떨까? 이제 울분 대신 감사하는 마음이 더 강해졌다. 다른 사람이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도울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48시간이 되기도 전에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그 안에는 늦게 갚아 죄송하다는 쪽지와 함께 빌려준 금액만큼의 수표가 들어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모두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해 내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속 입장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방어하는 입장을 취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에게도 마음이 전해져 방어의 자세를 취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용서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낙천주의가 아니라
감정상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다.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인간의 감정이 공간에 방출하는 진동 에너지가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전에 불교를 다니면서 배운 것 중에 우리의 일념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배운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성을 놓아버려 내면에서 감정 치유를 일으키면 좌뇌 기능과 우뇌 기능 간 균형이 좋아진다.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상황을 경험할 것이다. 또한 감정을 포기하겠다는 자발성만으로도 분노가 소멸된다. 더 나은 길을 찾을 것이며 더 이상 분노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용기와 받아들임의 수준으로 올라가겠다는 결정의 자발성이다. 이런 자발성이 있으면 분노 놓아버림의 과정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오해와 잘못된 판단으로 생기는 분노가 없어지면 물론이고 감정을 능수능란하게 장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정을 포기하겠다는 자발성만으로도 분노가 소멸되면서 더 나은 길을 찾고 더 이상 분노에 의존하지 않으며 용기와 받아들임의 자발성이 있으면 이미 분노 놓아버림의 과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아서 저도 무척이나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무술을 배우는 사람이면 잘 알고 있듯이 분노는 무력함과 취약함을 드러내는 표시라고 하며 분노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미 무기를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근육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화가 난 사람은 근력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때를 놓치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호통을 쳤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본다. 이럴 땐 이렇게 물어보자. 적이 왜 필요하지? 적 하나를 추가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이미 충분하지 않나? 모든 감정은 우주의 진동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볼 때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생각 형태로 나 자신을 에워쌀 이유가 있을까요? 왜 굳이 그 사람들을 적으로 붙들어 놓으려고 내면의 울분과 부정성을 대량으로 비축해 놓는 것일까요? 자신의 경험을 되새겨보면 적을 친구로 바꾸는 데 들어간 노력은 그 자체로 만족스러웠고 나중에는 보상도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나의 삶에 이득을 주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누가 친구가 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 분노는 구속하는 것이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다. 분노는 나를 타인에게 연결해 상대방을 나의 생활 패턴 속에 붙들어 놓는다. 분노의 에너지, 의로운 분노라는 하찮은 이득과 부당하게 취급받았다는 느낌, 복수의 열망 등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부정적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 삶에 거듭 출현하는 사람의 유형이 정확히 같지는 않다. 그 사람이 아니면 내게 분노와 울분을 일으킬 만한 성질을 똑같이 지닌 다른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내게 분노와 울분을 놓지 않는 한 분노와 울분을 일으킬 만한 똑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내가 마침내 내면의 화가 난 상태를 해결할 때 비로소 그런 일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그 같은 성질을 지닌 사람들이 내 삶에서 사라진다. 내면의 화난 상태를 해결하게 되면 그런 일은 재발하지 않으며 갑자기 같은 성질을 지닌 사람들이 내 삶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와 울분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기 전까지는 분노는 어떤 사람을 나와 육체적으로 멀어지게 할 수는 있더라도 정신적으로는 나와 더 묶어놓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분노 포기는 여러 가지로 이롭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낄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성장하고 치유할 기회를 매일 얻을 수 있고 미묘한 끈에 매여 있지 않고도
서로를 보살필 수 있으며 건강이 좋아지고 생명 에너지가 커지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돌파구 덕에 우리는 힘은 덜 들고 성과는 더 좋은 내적 자유의 상태로 올라갈 수 있다. 책이 좀 어렵게 서술이 되어 있어서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긴 분노와 울분을 나 스스로 용서하고 놓아버리게 되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놓아버리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상처가 치유되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놓아버림이라는 이 책의 내용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마음에 숨겨둔 상처가 나를 치게 되면서 심리적인 질병과 몸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상처 치유가 되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정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